장경주 부지점장님께서는 기술평가사 및 기업 내부 감사자로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큰 환영을 부탁드리며 강연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보증기금 경기기술혁신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장경주라고 합니다. 먼저 향후 이제 융복화 무료 제품 및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본 포럼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그리고 오늘 초청해 주신 김수동 원장님과 김주희 교수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내용은 융복화 무료 제품 원천기술의 사업화 및 투자 유치 전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그에 앞서서 제가 지금 소속해서 업무를 하고 있는 경기기술혁신센터에서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술보증기금에서는 그 벤처 창업기업의 사업화 그리고 스케일업에 대한 자금 지원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있는 경기기술혁신센터는 기술 중개 및 사업화 지원 그리고 대학이나 공공연구소에서 연구원이 창업을 했을 때 그 창업의 성공과 그다음에 스케일업을 지원할 수 있는 우수기술 사업화 지원 사업, 테크밸리 보증이라고 보통 저희가 얘기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됐던 그 화이트리스트 관련된 일본 수출 규제 관련돼서 대응을 하는 소재부품 장비 강소기업 100 평가, 그다음에 아기 유니콘, 예비 유니콘 평가, 그리고 스타트업 100 등등의 그 기술 평가 업무를 담당하고 그 현장에서 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저희 기술보증기금에서 운영하고 있는 내부 자료와 그다음에 인터넷상의 자료들을 서치해서 작성한 내용입니다. 일반적인 내용만 말씀드리게 될 것 같고요. 어떤 개별 기업에 맞춰서 맞춤형으로 어떤 특성화된 그런 내용은 아니게 될 것 같고요. 나중에 혹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저한테 별도로 연락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발표할 순서는 기술 사업화 전략과 이제 펀드레이징, 그러니까 투자 유치 전략인데요. 지금 융복화 무료 제품 원천 기술의 사업화 및 투자 유치 전략이라고 제목은 돼 있는데 제품마다 차별적으로 성공을 바로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사업화 전략, 교과서적인 사업화 전략은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또 사업화를 추진하는 또는 사업화에 대해서 컨설팅을 하는 그런 사람마다 그 전략과 방법론은 개별적으로 다 차이가 있고 또 그 산업, 제품, 그다음에 그 팀별 역량, 그다음에 경영주의 역량 이런 개별 요소들에 의해서 그 사업화 전략과 또 투자 유치 전략은 다 차이가 있게 됩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가장 기초적이고 일반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화 최근에 신문지상에서나 아니면 언론 쪽에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리아 패러독스라고 하는 얘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제 그 의미는 R&D의 효율성이 상대적으로 투입된 자금 대비 총 예산이나 자금 대비 효율성이 좀 적게 나온다. 그게 그런 부분이 꽤 있어서 정부에서는 특히 이제 이 원천 기술이라든가 그다음에 개발 기술을 사업화하는 것은 정부 지원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차지하고 있어서 그 개발된 대학이나 공공연구소에서 개발된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해서 정부가 최근에 많은 그 새로운 제도들과 정책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이제 그 연구소 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그 방안들을 최근에 발표를 했고요. 그다음에 스케일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었던 이제 팁스 프로그램이 있는데 스케일업 팁스 프로그램도 최근에
제도를 추가적으로 이제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스톡옵션 제도 개선, 또한 엔젤 투자와 관련돼서 구주의 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수요기업과 기술을 거래하고 이전하는 데 있어서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의 미스매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 기보를 중심으로 해서 기술거래소를 또 별도로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들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기술 사업화를 하려면 가장 먼저가 기술의 완성도도 중요하지만 그와 더불어서 그 완성된 기술의 사업성, 특히 시장 적합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R&D를 기획할 때부터 시장을 동시에 어떤 시장에 진입을 할 건지, 어느 시점에 진입을 할 건지, 또 진입을 한다면 어떠한 형태로 진입을 할 건지에 대한 것을 연구개발 초기 단계에서부터 함께 기획을 하고 그 개발 절차를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장을 판단하고 시장을 결정할 때는 방법론상의 여러 가지 한계점은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경쟁이 없는 시장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쟁이 있는 시장은 상호간 경쟁, 그리고 갖고 있는 자원의 한계로 인해서 기술 사업화가 더디고 어렵게 됩니다. 또한 시장에 진출하더라도 자기가 갖고 있는 제품과 서비스의 차별성을 가지고서 수익 모델을 잘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 사업화를 함에 있어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오픈 이노베이션입니다. 특히 스타트업은 가지고 있는 자원의 한계, 그다음에 인력의 한계로 인해 가지고 자체적인 연구 개발이나 사업화, 시장, 마케팅, 그다음에 자금 동원, 또 이런 부분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외부 전문가, 그다음에 외부의 창업의 선배들, 그리고 또 정부의 지원 정책들, 그다음에 컨설팅 기업들과 외부의 자원과 내부의 자원을 적절하게 믹싱을 해서 최종 목표, 성공의 목표로 달려갈 수 있도록 오픈된 마음, 그러니까 같이 다 융합해서 쓰는 그런 부분으로 준비를 처음부터 시작을 해서 사업화까지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코리아 패러독스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재 지금 대학이나 공공연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 대기업 부분들은 그 대기업 자체적으로 R&D를 해서 사업화를 하기 때문에요. 그럼 대기업을 제외한 대학이나 공공연에서 하고 있는 원천 기술은 지금 현재 제 기억으로 사업화 수준이 한 30% 내외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사업화를 하고자 하는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 또는 중소 중견기업들은 자기가 필요로 하는 기술이 어디에 있는지 사실 잘 못 찾습니다. 잘 못 찾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TLO 역할, 저희 기보, 특히 이제 기보에 있는 기술혁신센터가 TLO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개발을 보통 하게 되면 사업화까지는 3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은요. 처음에는 악마의 늪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데스밸리, 죽음의 계곡, 그 다음에 다원의 바다 이렇게 되는데, 물론 세 부분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핵심 원천 기술, 경쟁력 있는 우수한 기술이죠. 그러나 그것을 사업화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돈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돈입니다. 돈이 없으면 인력도 구할 수 없고 생산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단계마다, 사업 단계마다, 또 개별 기업의 사업 추진 단계마다 자금을 어떻게 조달하고 그것을 쓸 수 있는지 사업화 초기부터, 연구개발 초기부터 시뮬레이션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시뮬레이션 방법은 변동비, 그 다음에 고정비 방식으로 하는 방법도 있겠고요. 계정별로, 또 제품별로, 시기별로 각각 구분해서 총 소요 예산을 짜보고 각각의 소요 예산을 집행해야 될 시점별로
어느 소스에서 충당을 할 건지, 충당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네트워크에 접촉을 하고 어떤 사람과 미팅을 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프로그램과 스케줄을 연구개발 초기 단계부터 사업화를 목적으로 한다면 미리 한꺼번에 같이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세 번째 보면은 이제 용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제가 빨간 글씨체로 해놨는데요. 꼭 용기가 없으셔도 됩니다. 피터 드루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업을 하면 용기가 있고, 그 다음에 리스크 테이킹을 할 수 있고, 한 사람만 사업을 할 수 있느냐. 피터 드루크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용기가 없으면 더 치열하게 더 탐색하고 더 열심히 준비한다. 그래서 용기가 없는 사람도 사업화에 성공할 수 있다. 그러나 용기가 있으면 더 좋겠죠. 분명히 용기는 필요합니다. 예, 용기가 없으면 사업화 못 하거든요. 그러면 사업화라는 게 여기서 말하는 사업화라는 게 꼭 그러면 창업만을 이야기하느냐. 좀 넓게 볼 수도 있습니다. 사업화라는 부분을 개발된 기술로서 돈을 버는 거, 수익을 창출하는 거, 좀 고급 용어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거, 이렇게 본다면 그 사업화의 형태는 매우 다양하게 설계할 수 있고 실현할 수 있습니다. 꼭 창업만이 그 개발을 한 개발자가 법인을 만들어서 그 기업의 형태로서 사업을 수익 모델을 비즈니스 모델, 수익 모델을 만들어서 자금을 투입하고 해서 매출을 통해서 이익을 얻고 그래서 주가를 올리고 하는 방법만이 사업화는 아니다라고 넓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사업화의 완성은 경제적 이익을 창출한다. 결국은 수익을 달성한다. 그 수익을 달성하는 방식은 매우 다양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이나 공공연에서는 이 사업화의 버무를 너무 연구자들이 너무 부담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창업의 형태만이 아닌 좀 더 넓은 형태로서 이 사업화의 개념을 정의를 하고 운영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세 번째 보면 기술 사업화의 형태는 매우 다양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창업은 그 개발자가 직접 또는 발명자가 직접 창업을 하는 것일 거고요. 이제 그렇지 않을 경우는 수요 기업이겠죠. 기업이 대부분에 대해서는 경제 활동을 하는 주체가 되니까요. 현재 시스템에서는. 그다음에 그 수요 기업에게 기술을 이전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특허 라이센싱을 주는 거, 실시에 대한 라이센싱을 주는 게 있을 거고요. 또 발명자나 특허권자 또는 기술의 소유자가 사업 주체에게 출자를 하는 방식도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업이 갖고 있을 때는 인수합병의 방식도 있을 거고요. 최근에 한미약품이나 뭐 이슈가 됐던 부분 기술을 해외에 수출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자기가 부족한 기술이 있을 때 그게 특허가 됐다. 그러면은 서로 상호 이용을 해서 그 완성도를 더 높일 수 있는 크로스 라이센싱. 그다음에 재실시권. 그다음에 이제 포트폴리오 기술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양한 기술 특허를 여러 개를 만들어서 그것의 큰 범위를 만들어서 그걸 이전을 하는 방식입니다. 집단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파이낸싱 담보는 현재 국내에서는 활성화되지는 않고 있는 부분이지만 지금 많이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이를 추진 중입니다. IP 담보나 IP 평가 이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기 있었던 이제 재실시권 제가 이제 파란색으로 써놨는데요. 특히 이제 의료 쪽이나 의료 산업 쪽에서는 저 재실시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중요하냐면 처음 이제 그 제품을 기획하고 R&D를 기획하고 그다음에 개발하고 임상을 하고 완제품을 만들고 그게 약제든 기기든 어느 쪽이든 간에 완성이 됐을 때 그것을 양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양산은 사실상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람도 필요하고요. 땅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설비도 필요하고 그 설비들을 다 갖추려면 자기 자가사업장이 아니라 하더라도 설비를 다 꾸미려면 상당한 돈이 필요합니다. 또 그것이 다 갖춰졌다 하더라도 바로 시장에서 원하는 양질의 그다음에
소비자들이 만족하는 엔드 유저가 충분하게 그 대가를 지불하고자 하는 수준의 제품 완성품이 나오기까지는 더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설비 세트가 다 된다 하더라도 그 중에서도 더 중요한 게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생산 인력의 우수성입니다. 그 생산 인력의 우수성은 사실 우수한 생산 인력을 확보하는 게 대단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처음부터 R&D를 기획하고 개발할 초기부터 언제 어느 시점에 사업화를 할 것인지에 대한 프로세스를 미리 설계를 하고 결정을 뭐 확정적이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결정을 해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 실시권은 뭐냐면은 결국은 수익을 낸다는 것은 창업을 해서 수익을 낸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양산입니다. 그런데 양산은 대단히 어려운 작업이고 그 양산 단계에서 상당한 실패 가능성도 있고요. 거기서 많은 그 시간이 지체될 그럴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 이전을 하거나 또는 크로스 라이선싱을 할 때 그 상대방과 상호 간에 다른 제3자에게 좀 더 나은 양산의 그 기능을 그 능력을 갖고 있는 그 사업화 주체에게 다시 실시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서로 부여한다든가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 실시권이. 그래서 의료산업 부분에서는 기술 이전을 할 때나 라이선싱을 부여할 때 또는 크로스 라이선싱을 할 때 이 제 실시권을 같이 계약서에 담음으로 인해 가지고 양산의 시점, 그다음에 양산의 효율성을 훨씬 더 높여서 그 기술 사업화를 통한 수익의 극대화, 경제적 이익 창출의 극대화를 도모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 또 처음부터 효율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 실시권이 기술 사업화의 형태 중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 사업화 초기에도 시작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기술 사업 형태는 사실 통일된 체계나 어떤 교과서적인 정해진 방법은 없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고 추진하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아까 여기 이제 양산 부분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혁신신약이나 용복화합 의료제품, 특히 이제 의료산업 부분에서는 양산을 직접 추구하는 것보다는 기술 이전이 훨씬 더 빠른 그런 사업화의 방법 중에 하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양산까지 가면 정말 많이 힘듭니다. 그리고 돈도 많이 듭니다. 그리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국내에는 인내 자본이 많지 않습니다. 투자를 받는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VC들이 3년, 길어야 7년. 그런데 국내에서 엑시트의 방법은 IPO 또는 M&A인데 IPO 같은 경우는 보통 혁신 벤처기업 같은 경우는 7년, 일반 기업은 13년에서 15년 이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는 제품을 만들어서 팔아서 수익을 내고 그걸로서 수익을 쉐어하고 또 투자자들한테 수익을 나눠주고 또 차입이 된 것은 비용을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양산하는 부분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면 많은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사업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의료 부분에서 처음에 신기술이나 퍼스트 인 클래스의 기술을 개발하거나 용복합 의료 제품을 만드시고 그것을 사업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기술 이전을 꼭 생각을 하셔서 중간에 그 기술을 현재 양산을 잘할 수 있는 사람, 그 양산을 하고 있는 사업화 주체, 기업에게 넘기는 게 오히려 더 이 사업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방법이 아닐까. 물론 저희 나라에서도 그 글로벌팜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나 아직은 시기적으로 글로벌팜까지 나오기에는 마케팅 능력이랄지 그다음에 자금 능력 이런 부분에서 부족함이 많기 때문에 현재 용복화 의료 제품 그다음에 의료 쪽에서 또 신약 개발하시는 분들은 사업화를 하고자 하신다면 양산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양산 가서 매출을 많이 돌려서 이익 규모를 크게 높여서 팔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나 거기까지 가기에 너무 힘든 부분이 많기 때문에 기술 이전을 통한 조기
수익 실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는 것도 사업화의 한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 이전의 개념 이런 부분들은 뭐 여러 자료에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기술 사업화 형태, 뭐 창업 기술 이전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요. 아까 요 앞 장표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신약이든 융복합 의료 제품이든 융복합 의료 제품도 임상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신약은 당연히 임상을 하는데 여기서 그럼 기술 이전의 시점을 어디로 잡을 것이냐. 근데 이 기술 이전의 시점을 결정하는 것은 사실 딱히 정해진 어떤 그 타이밍은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종합적인 검토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그 사업화 주체의 기업 재무 구조, 내가 돈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 얼마나 또 그 돈을 유치할 수 있느냐, 또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런 부분. 그 다음에 해당 제품과 서비스가 목표로 하는 시장, 그 시장과 그 시장에서의 그 사업화 주체 경쟁 우위, 본인의 그리고 사업화 주체의 그 시장을 어느 정도 내가 침투해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지, 또 그 제품 판매를 통해서 내가 사업화 주체가 목표로 하는 수익의 목표, 그리고 그 사업화 주체, 경영주, 그다음에 직원, 팀의 역량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감안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거는 어느 자료에 있습니다. 근데 그 자료는 제가 별도로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근데 그 자료에 보면 논문입니다. 임상 1상 또는 2상 사이에서 기술 이전을 하는 게 3상 또는 완성 또는 그 앞에 전임상 또 그 앞에 그 앞에 연구개발 단계보다는 1상과 2상 사이에서 하는 게 가장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한 자료를 봐서 여기다 기재를 해놓은 겁니다. 그 자료는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외에 사실 과학적인 방법론을 통해서 어느 부분이 어느 시점에서 기술 이전을 하면 최대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는지 그 사례는 많지는 않습니다. 기술 사업화 절차는 아까 처음 장표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구개발로부터 완성, 그 다음에 상용화, 완성은 이제 상용화를 말하는데요. 그 절차를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연구개발을 하고 그것을 권리화하고, 권리화는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특허를 출원하고 그것을 등록하는 그런 절차를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기술 마케팅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술 마케팅을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보통 이제 스타트업, 우리나라에서 지칭하고 있는 스타트업이라는 기업의 정의는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냥 창업기업, 초기 기업이 아니고 그 기업이 갖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성장성이 매우 높고 그리고 반복성이 매우 강해서 수익을 빠른 시간 안에 많이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을 스타트업이라고 보통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스타트업들은 일반의 그 대기업들이나 아니면 안정적인 시장을 목표로 시장을 목표로 창업을 하는 기업과는 다른 그런 마케팅 절차를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 가장 적정한 방법은 그 방법은 이제 적정 마케팅입니다. 적은 돈. 그러니까 스타트업들은 자기 연구 개발하는 부분도 자금이 부족합니다. 그것도 충당하기가 어렵고 그 충당을 하고 나면 마케팅 비용까지 충당하기에는 자금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인 마케팅 방법을 그건 스스로 발굴해야 됩니다. 마케팅 교과서에 뭐 버즈 마케팅, 바이럴 마케팅, 뭐 게이미피케이션 등등의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으나 가장 사업화 주체에 맞는 그러나 가장 비용 효율적인 그런 적정 마케팅의 방법을 스스로 찾아내야 되고 그 적정 마케팅 방법을 찾아서 목표하는 타겟 시장에서 영업 활동을 하지 않으면 사업에 성공할 수 없겠죠. 그래서 기술 마케팅은 꼭 필요합니다. 기술 사업의 주체 부분은 지금
여기서 저희가 장표에 적어놓은 것은 기술 이전을 중심으로 적어놓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보통 이제 지금 융복합 의료제품 규제과학연구센터도 아주대 소속돼 있고요. 저희 이제 경기기술혁신센터도 대부분 대학이나 공공연하고의 기술 이전 또 사업화 지원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중심으로 기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까 사업화의 방법을 다양하게 본다, 넓게 본다면 이 개발된 기술에 관여되는 사람, 개발자, 그다음에 기술의 수요자, 수요 기업, 중개자, 또 권리자, 또 대학이나 연구소에 있는 TLO 모두가 다 해당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펀드레이징 전략입니다. 사실 사업화 전략이나 펀드레이징 전략, 투자 전략 동일한 내용입니다. 돈이 있어야 사업을 하고 또 돈이 없으면 사업 못 하거든요. 그러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 어떻게 충당을 할 거냐, 어떻게 동원할 거냐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초기 창업 기업은 보통 아실 겁니다. 3F라는 단어를 아실 겁니다. Friend, Family, Fools.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Fools입니다. 나를 믿어주는 바보를 잘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만나기 쉽지 않거든요. 바보인데 나를 안 믿는다든가, 근데 믿는데 바보가 아닌 경우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친구 실패하면 인간관계 다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사업을 또 못 하거든요. 가족 함께 망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자기가 저축해놓은 돈이 있다든가 아니면 뭐 투자를 해서 스스로 갖고 있는 돈이 많지 않는 이상은 외부에서 유치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돈을 가져다 써야 됩니다. 그 쓰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 단어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딱 두 가지입니다. 투자, 여신 또는 대출. 차이는 두 가지입니다. 여신과 대출은 상환 의무가 있습니다. 대신에 비용을 내죠. 투자 분명히 상환 의무 없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러나 구조에 따라서는 상환 의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투자의 방식에 따라 가지고는. 그러면 투자를 유치할 거냐, 여신을 할 거냐. 그거는 그 사업화 주체가 내가 이 사업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서 어떻게 갈 거냐가 중요합니다. 빠른 성장과 커다란 성공을 원한다면 투자 쪽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안정적으로 간다 그러면 여신 쪽을 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투자는 경영권의 희석화가 발생해서 사업화 주체가 주체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이 줍니다. 경영권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가고자 했던 방향과 방향성이, 목표점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신은 비용만 주면 되거든요. 하물며 사채업자한테 돈을 빌려도 30% 이자만 주면 됩니다. 그 외에 그 사람이 원금만 안 갚을 때만 문제가 될 뿐이지 원금만 제때 갚아주고 중간중간 이자만 잘 내주면 자기 방식대로 사업화 주체의 방식대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 거냐에 따라서 투자냐 여신이냐 선택하셔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의료 쪽이나 융복합 의료든 신약이든 대부분은 빠른 성공과 큰 성공을 원하시기 때문에 투자를 유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통 개발자분들이나 연구자분들은 자기가 본인이 아주 혁신적인 기술, 퍼스트 인 클래스 기술, 글로벌에서 우수한 기술을 개발했다. 그러면 투자자들은 그걸 알아보고 나한테 돈을 주러 올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투자자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은 그 기술의 우수성보다는 그 기술이 시장에서 잘 팔릴 거냐, 잘 먹힐 거냐, 돈이 될 거냐. 그 다음에 저 사업화 주체가 내가 투자한 돈을 정확하게 나한테 돌려줄 거냐. 그리고 이 사업을 해서 만들어진 사업의 모습이 정확하게 나한테 돈을 줄 수 있을 수 있도록 엑시트 될 거냐. 이 부분을 더 중요시하게 봅니다. 투자자들은. 기술의 중요성은 그 다음입니다. 사실.
오히려 기술의 중요성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스타트업에 또는 의료 산업 중에서 기술은 당연하고 기술은 경쟁력이 있어야 되고 완성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그 다음 경영 능력은 있는지 그다음에 시장을 보는 능력은 있는지 조직을 끌어갈 수 있는 역량들은 있는지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오히려 기술의 완성도보다 경영 능력, 그다음에 시장을 보는 눈, 조직을 이끌어가는 능력 이런 부분이 없으면 투자자들은 오히려 더 투자를 안 합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우수한 기술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우수한 기술을 갖는 사람이 사업 모델을 만들고 시장을 개척해서 엑시트할 수 있는 투자자한테 얼마만큼의 수익을 돌려줄 수 있다는 모델을 가지고 투자자들을 만나고 찾고 설득해야 투자자들은 돈을 줍니다. 기다리면 절대 투자자들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면 치명적인 상황은 꼭 옵니다. 돈은 떨어집니다. 그리고 돈은 항상 부족합니다. 사업을 하시면. 그리고 이 부분은 아마 또 다른 잘 듣지 못하신 그런 내용이실 수 있습니다. 들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창업은 성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패하지 않는 창업이 더 중요합니다. 실패하지 않으려면 일단은 뻔뻔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말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판단은 혼자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실패했다고 해서 고개를 숙이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과감하게 손절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매우 어려운 얘기지만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질서 있는 폐업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그 앞에 있는 거. 청산을 하되 사업화 주체가 개인 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청산을 하면 흔히들 신불자 요즘 정부에서 이렇게 재기 지원을 많이 한다고는 하지만 아직 많이 미흡합니다. 많이 미흡하고 했기 때문에 질서 있게 폐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 부채를 안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강구를 해야 되고요. 그 중에서도 더 중요한 거 세금 체납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종업원 급여 체납하시면 안 됩니다. 그 두 개는 꼭 갚아주시고 청산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려우면 때에 따라서는 과감하게 문을 닫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너무 질질 끌면 나중에 재기 못 하십니다. 그러면 투자 유치는 언제 시작할 것인가? 사업화 주체는 각각 자기 사업화 단계를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드를 만들고 개발을 하고 시제품을 만들고 완성을 하죠. 그럼 각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 다음 단계 내가 준비가 돼 있을 때 또는 다음 단계를 가야겠다라고 스스로 결정을 했을 때 그때 투자 유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단계가 칼로 무베듯이 딱딱딱 떨어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 변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화 주체가 투자 유치를 할 때는 자기가 계획에 맞춰진 다음 단계를 실행할 시점이 됐을 때 투자 유치의 실행 단계에 들어가는 건 맞으나 최소 항상 준비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최소 6개월입니다. 고정비에 대한 그러니까 직원 급여, 그다음에 금융비용, 임차료, 세금 이런 부분에 대한 고정비 6개월은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돈이 떨어진 상태에서 사업화 다음 단계를 가기 위해서 투자 유치에 들어간다. 그럼 협상력이 떨어집니다. 협상력이 떨어지면 나쁜 투자자를 만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돈도 나쁜 돈, 좋은 돈이 있습니다. 뒤에 예, 좋은 돈, 나쁜 돈이 있습니다. 투자자 중에서는 사업에 상생하는 파트너로서 상생하는 성공보다는 본인의 자본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해서 과도한 경영 참여, 풋백 옵션, 그다음에 IPO 강제 조항 뒤에 이제 그 계약서의 조건들 나옵니다만 그런 것들을 넣어서 본인의 수익만을 쉐어하려고 하는 그런
나쁜 투자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창업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이걸 실천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최소 6개월 동안의 기업 운영 자금을 항시적으로 또는 A라는 플랜을 짰을 때 이게 실패했을 때 다른 플랜으로 충당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항상 마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다음 단계의 사업 단계를 실행하기 위해서 투자 유치에 펀드레이징에 들어가야만이 스스로의 그 교섭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 유치를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피칭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피칭보다는 신뢰, 진정성이 더 중요합니다. 그 신뢰와 진정성을 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제 경험상으로는 스토리입니다. 내가 왜 창업을 했고 무엇 때문에 창업을 했으며 현재 어떠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꼭 성공하고 싶다. 돈 많이 벌고 싶다. 진정하게. 예, 그러한 자기만의 스토리를 만들어서 그것을 아주 간략하지만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해서 장표로 갖고 있는 것. 그러면서 진정성을 갖고 설명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중요 목표를 숫자로 제시해 줘야 됩니다. 세계 1등, 국내 최초, 세계 최초. 이 사업에서 내가 제일 우수해. 안 믿습니다. 신뢰성 매우 떨어집니다. 구체적인 숫자, 어느 시장에서 그 시장의 규모가 얼마며 내가 어떻게 그 시장에 들어갈 수 있고 거기서 얼마의 매출액을 어느 기간 안에 달성할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금이 어느 정도 필요하며 이게 다 투입이 돼서 어느 시점에서 완성이 되고 나는 그럼 이익을 얼마나 쉐어할 수 있으며 그랬을 때 투자자에게 얼마만큼의 이익을 줄 수 있는지 구체적인 것을 플랜에 맞춰서 자기 사업 단계나 플랜에 맞춰서 숫자로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그 성과 지표를 구체적으로. 너무 많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투자는 내가 투자를 받고 싶다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투자 플랫폼이 많으니까 가서 연락하고 이야기하면 투자자가 우수한 기술력을 알아보고 투자를 해줄 것이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평소에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투자자는 가장 중요시한 투자 네트워크를 소개받는 걸로 생각합니다. 어떤 플랫폼이나 또는 전화 또는 정부 지원 정책 이런 데서 만나는 것보다는 지인을 가장 중요하십니다.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소개한 기업에 대한 신뢰를 가장 높게 줍니다. 여신 쪽, 대출 쪽하고는 또 다릅니다. 투자는 말 그대로 투자 평가 툴이 있습니다. 저희도 운영을 하고 있지만 그보다는 정성적인 지표가 더 중요하고 특히 스타트업에서는 평가 나온 그 가치 금액보다 정성적인 지표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지인 관계, 그다음 소개 이런 부분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평소부터 투자를 받아야 되겠다. 실행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준비하고 네트워크를 쌓아야 됩니다. 그래야 훨씬 효율적으로 단기간에 투자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그 피투자 기업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엑싯입니다. 투자자들은 사업이 왜 필요한지, 그 사업화 주체 팀의 역량이 뭔지, 목표 시장의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제품과 서비스의 경쟁력은 있는지, 완성은 돼 있는지, 그리고 다른 시장에서의 타 경쟁자들 대비 경쟁 우위는 있는지, 또 확장성은 있는지 다 좋습니다. 당연히 있어야 되고, 그러나 나한테 돈 얼마 돌려줄 건데, 1억 투자하면 10억 줄 수 있는 건지, 다른 거 다 좋은데 엑싯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주지 않으면 투자자는 투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엑싯입니다. 목표 시장, 팀의 역량, 경영자 주체 다 관심을 갖고 있고 사전에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면 투자 유치를 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 사람하고 동시에 하셔야 됩니다. 이 사람 A 투자자 만나고 안 되니까 B, 안 되니까 C 이러면 사실 국내에서 투자 시장 굉장히 좁거든요. 한 다리 건너면 다 합니다. 그래서 어느 기업이 IR 자료 들고 돌아다니기 시작하면 한 3개월 이내면 다 합니다. 그래서 한 번에 만나야 됩니다. 한 번에. 짧은 시간 안에. 그리고 데모데이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데모데이도 그렇게 해야 되고 협상도 동시에 전화를 할 때도 지인을 통해서 추천받을 때도 한 번에서 동시에 여러 사람 뭐 일주일에 몇 명씩 VC를 만날 때도 그런 식으로 동시다발적으로 협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협상력이 강화되고 정보가 노출이 안 됩니다. 투자를 받고자 하는 기업이 정보가 노출되는 순간 투자자는 매우 나쁜 조건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나쁜 돈을 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두 가지입니다. 투자 조건, 그 다음에 특정 조항에 집착하지 마라. 전체적인 투자 조건에 대해서는 아까 오픈 이노베이션 그 말씀도 드렸습니다만은 사실 독소 조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돈이 부족한 상태에서 투자에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다음 단계가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는데 정확한 그 투자 자금이 들어왔을 때 그 사용처를 정확하게 설계해두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를 하게 되면 그 나쁜 돈을 쓸 가능성이 높다고 그랬고요. 그 나쁜 돈은 결국은 투자 조건이 매우 나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사업화 주체가 투자를 받을 때 적어도 그 투자 계약서에 있는 몇 가지 중요한 투자 조건들은 꼭 아셔야 됩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부분들 몇 가지가 있는데요. IPO 강제 조항이랄지 리픽싱 조건, 풋옵션 뭐 이런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주위 네트워크를 충분히 활용하셔서 법률 전문가나 회계 전문가 또는 선배 창업가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 투자 조건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의 투자 조건이 좀 나쁘다 하더라도 다른 조건으로 희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전문가들과 협의 또는 선배 창업과 그다음 본인의 노력들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본인한테 최대하게 유리한 투자 계약서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